안녕하세요. 바람개비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9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3092.66선에 마감을 했고요. 개인은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팔았죠. 외국인과 기관을 합친 정도 금액을 예, 팔았고요. 그 다음 개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팔았고 외국인과 그 기관이 많이 샀거든요. 코스피가 그랬고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갔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우량주 200 종목을 모아놓은 거니까요. 코스피와 동일하게 진행 어떤 곡선이 비슷하게 돌아가겠죠. 어, 기관이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다는 거는 인버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코데스 인버스를 보면 기관에서 역시 팔았네요.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팔았습니다. 매도세로 이제 돌아갔다는 걸 말하는 건데 기관은 이제 매도를 그러니까 인버스 매도니까 올라가는 거에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은 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했으니까 코스피 매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인버스를 조금 곧버스를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인버스 2 곱하기 곧버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곧버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곧버스 EX 2 곱하기 짜리는 기관 팔고 외국인 팔았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을 예측하기 힘들고 박스권 장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확실히 곧버스는 내리고 인버스를 탑승 내린다고 한다면 하락한다고 예상한다면 사는 편이 맞죠. 외국인은 지금 약간 하락하는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상승 하락이 되면은 그 박스콘처럼 오락가락 하게 된다면 힘들게 되니까 인버스로 갈아탄 걸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매도 이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특히 곧버스 같은 경우에 상승 코스피가 상승하게 되면은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곧버스 임, 곧 곧버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3920원이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퍼센테이지로만 따졌을 때 2.61% 마이너스고요.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8%입니다. 대략 약간 2배 정도 수치를 보이는데 그만큼 유동성이 이제 언제 들어오고 빠지고 이렇게 좀 판단하기 힘든 장에서는 곧버스보단 인버스 또는 코덱스 200짜리 종목을 구매하는 편이 오히려 더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ETF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라고는 좀 어렵죠. 전체적인 장시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전체적인 코스피 상승이 예상된다. 또는 하락이 예상된다 할 때 ETF 뭐 인버스든 ETF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어떤 종목을 굳이 개별 종목을 약간 정하지 않더라도 그와 비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가 종목에 관한 약간 눈이 어둡다 대신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걸 좀 잘 맞추면
이런 쪽으로 ETF 아니 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과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해외 증시, 야후 파이낸스 등 어떤 해외 증식을 봐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19일자 화요일자죠. 화요일자를 거래 상위 종목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진행됐던 상황인지라,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하락의 분위기를 처음에 보여주긴 했죠. 9시 30분, 오전 9시 30분 좀 전, 20분 그 정도에. 근데 그리고 어제도 또 하락장이 됐었어요.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약간 하락의 느낌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런지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와 인버스에 좀 비중 좀 관심이 많이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같이 봤었죠. 기관의 매도가,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상승한다는 곳에 약간 비중을 좀 많이 둔 걸로 거의 100% 상승할 거라, 이렇게 100%까지 아니어도 98%, 99%까지 상승할 거라 예상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도를 때렸습니다. 예, 곧버스 매도를 때렸고요. 그들이 예측한 대로 외국인도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기관은 이제 매도세에서 좀 그나마 강력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매수를 많이 했다. 네, 순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코스닥은 뭐 이거 기관과 크게 상관없이 좀 아직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인버스까지 봤고, 이제 관심 있는 거 눈길이 가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승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5.39%의 상승을 했네요. 이쪽에 보면 역시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죠. 이 곧버스를 팔고 레버리지를 들어왔다면 이쪽 코덱스 200에 대한 완전 곱하기 2 정도 되는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더한 거죠. 네.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한 확률을 그냥 0%로 만들고 이쪽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니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이건 뭐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으로 인버스. 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기관이 사고 외국인도 산단 말이죠. 하락을 점친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실제로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해서 상승 마감 1.38% 상승 마감해서 957.7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기관은 손실이 약간 있었겠네요. 그래도 뭐 그냥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는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할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코스닥 만약에 솔직히 코덱스, 그러니까 코스피와 관련된 종목은 솔직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과 하락이 좀 오갈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00선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920에서 900선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저도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코덱스 인버스보다 코스닥 150 인버스를 사는 게, 선물 인버스를 사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약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개인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하락을 했었죠. 뭐 약간 악재도 있긴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이 좋았죠. 예, 하락 이후에, 예, 단기 하락 조정 이후에 바로 상승하는 장이어서, 예, 2,000원 오른 8,7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팔고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기관도 이제 매수세로 돌아가서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아, 역시나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이쪽에서 프로그램 매매든 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 LG전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걸 통해서 뭐 대량으로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했겠죠. 개인도 뭐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대략 유추될 수 있는 게, 개인은 엄청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때 매도했던 물량을 조금씩 모아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상승 느낌은 좋았는데 5일선을 뚫지는 못했네요. 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네요. 예. 일봉으로 봤을 땐 좀, 이 정도 괜찮을까라는 느낌이 보이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느낌 괜찮고요. 뭐 삼성전자야 뭐 재무제표 굳이 보지 않아도 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누구나 다 좋은 주식인 거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익률 엄청나죠. 1년으로 봤을 때 수익률 38%면은 제조업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콘텐츠 파는, 약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원자재 부품을 사다가 파는 느낌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콘텐츠를 팔 때 이렇게 수익률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순이익률 9.44%는 매우 좋죠. 이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9.44, 순이익 9.44, 영업이익 12%, 그 제조업 중에선 그나마 괜찮은 편이죠. 15%만 벌어도 진짜 많이 번 거라고 하는데 잘하고 있죠. 예, 삼성전자. 역시 근데 오래 두고 볼 주식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매수 매도했다 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섣불리 파는 것도 좀 어려울, 좀 무겁게 봐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쪽 약간 오르긴 했네요. 예. 계속 조정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상승장에 힘입어 같이 올랐습니다. 기아차는 연일 오르고 있네요. 예.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국내 기관들도 뭐 매수를 했긴 했겠지만, 개인들도 매수 많이 했겠지만, 외국인들이 더 많이 매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키움증권 매수 매도 보니까 개인들도 많이 사고 팔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더 산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산 것 같고, 외국인이 더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관이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이렇게 좀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현기차랑, 그 다음 약간 항공, 우주 쪽, 항공도 약간 우주 관련 항공과 약간 그런 쪽이
지금 약간 트렌드를 타고 제대로 오르고 있지 않나. 미국 비교해서 관련해서 뭐 테슬라와 약간 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화금속이 이렇게 뭔 매수 매도를 많이 했는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증권 많이 올랐네요. 예, 증권 쪽, 은행 쪽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도 많이 올랐네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역시 저번 상승했던 장과는 하락했던 장과 하락했던 장에서 그래도 수비적이었던 반면에 이번에 상승했던 장에도 역시 수비적인 면모를 보여주네요. 예, 다른 그때 신한지주를 제가 매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어제였나요? 예, 말씀드렸는데 역시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고요. 다른 주식 중에 비교해서 차라리 신한을 사겠다고 했는데 많이 올랐죠. K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주가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시세 차익을 좀 노리는 그러겠죠. 그런 어떤 금융기관이 있지 않았나. 모건 스탠리가 확실히 그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엔 많이 팔았네요. 저 같으면은 조금 더 놔둘 것 같은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금융 쪽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놔둘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 쪽에선 팔았네요. 네, 역시 그래도 어느 정도 봤을 때 시세 차익 그러니까 어떤 이익은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솔직히 은행이나 금융은 그쪽이 업계 주요 일이기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 잘 하죠. 한국 금융지주가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고 퍼센테이지별로 생각했을 때도 많이 오른 편이죠. KB금융은 은행이고 BNK도 은행이고 금융지주도 은행이고 JB금융도 DGB도 은행이고 JB도 은행이고 우리금융도 은행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금융조는 어느 정도 상승을 똑같이 힘입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상승을 했네요. 연일 상승. 네, 이때 상승하고 이때 하락을 좀 했었네요. 그래도 회복을 하고 4,850원에 선에 마감을 했네요. 다음으로 삼부 토건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던데 삼부 토건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어느 정도 약간 매수를 했고 연간 실적을 봤을 때 2017년, 2018년 영업이익 손실, 영업 손실하고 단기 순손실을 보여주었으나 지금 2019년대 회복을 하고 2020년대 보긴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쪽으로 건설 쪽은 좀 안 좋긴 했죠. 상가 공실률도 꽤나 많았을 테니까 그러면은 사이클 주기로 봤을 때 이게 들어오는 게 그 장기적인 상승면에서 봤을 때 맞긴 하는데 이미 올라가지고 조금 더 타이밍을 보고 매수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넘어가고요. 삼성전자 그때 보통주 설명했을 때처럼 그 설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제약 넘어가고요. 현대차는 기아차 설명했을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므로 이것도 똑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50은 그 인버스와 반대로 생각하면 될 텐데 코스닥 200 내일 코스닥 이것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 같으면 코스닥보다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편이 레버리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약간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세금 15%도 따로 내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자격 요건
뭐 수강 1시간 이수해야 하고요. ETF 관련 ELS 이런 것도 어차피 설명을 하겠지만 그쪽으로 이수를 1시간 이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뭐 예수금이든 관련 증거 약간 금액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보다는 코덱스 200이나 뭐 코덱스 인버스 이쪽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타 조건, 기타 요건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주린이의 주식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넘어가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제 생각과는 의견과는 다르게 2만원 선에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50원 올라서 2만 1,000원에 종가 마감을 했네요. 역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전자제품이라던가 부품 같은 건 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시장 흐름이나 맥락상 요즘에 좀 값싼 VA 패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IPS 뭐 패널 같은 그러니까 LG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널이죠. 뭐 VA는 삼성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널이고요. 고가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IPS를 광시야각으로 볼 수 있는 IPS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역시 독보적인 IPS 업체 아니 그 생산업체는 역시 삼성보다는 LG 백색가전 LG라고 볼 수 있죠. 뭐 기타 뭐 중국에서 만든 VA 뭐 144 VA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144 프레임 뽑아낼 수 있는 VA 패널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TN도 있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죠.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 SSD 이렇게 따라올 수 없는 다른 기업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거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에 대한 핵심 역량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게이밍 약간 고가 제품 그쪽 포지셔닝을 제대로 잘 했죠. 타겟팅도 약간 확실하게 게이머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240Hz든 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물량 공세로 144도 솔직히 보편화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진짜 엄청나게 지금 뽑아내고 있죠 물량을 좀 따라잡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보다는 따라잡기 쉽다.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솔직히 LG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모르죠. 8K든 뭐 16K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뭐 전자 자동차 쪽에 뭐 새로운 패널을 달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급증하니까요. 없었던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수요 창출이죠.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단기적인 약간 그런 비전? 약간 시장 관측 쪽에서 좀 안 좋지 않을까. 저 같으면은 LG 디스플레이보다 그냥 삼성전자를 투자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안 본다고 말씀드렸고 대한항공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나 봅니다. 이번 장에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하락을 진짜 많이 당했었죠. 단기적인 하락인데 좀 하락 하락의 그 강세가 좀 강해서 이번 상승장에선 조금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락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만큼 그만큼의 좀 상승세를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항공이 전체가 올랐겠죠. 네. 넘어가기 전에 한번 항공 쪽을 검색해 볼까요? 대한항공 올랐고요. 대한항공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아시아나 이거 좀 그때 감자까지 했죠. 감자 하고 나서 그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감자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주항공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제주항공.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한항공까지 봤죠. 그 다음으로 중공업 시즌. 아까 그 건설 쪽도 있었죠. 다음으로 LG U 플러스 100원 상승해서 12,050원 종가 마감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사 쪽에서는 LG U 플러스는 화웨이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화웨이와 어떤 제대로 된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의 엄청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시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차라리 SK나 KT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 딱히 없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두드러지죠.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오르긴 했는데 어제 주가 방어를 잘 했죠.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를 잘 했고 상승했는데 JP 모건에서 그 매도하고 나갔고요. 31만 주 31만 주 매도하고 나갔고 전체적으로 이건 그때 봤었고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서 같이 상승했던 걸로 보이네요. 차트 차트 봤을 때 5일선 진작 뚫었고요. 내일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현대차 역시 기관 외국인 매수를 동시에 했고요. 같이 매수했고 차트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을 아직 남겨두고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양봉이 좀 생각보다 짧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하락할 수 있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월봉도 의문이 들고요. 약간 단기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맞긴 하는데 단기적인 하락 조정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이버 30만 8천원 종가 마감했고요. 어디 봅시다. 제주은행 인수검토. 만약에 네이버에서 뭐 네이버은행, 카카오은행처럼 카카오뱅크처럼 뭐 네이버뱅크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제주은행에서도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단순 지라시일 수도 있고요. 지라시죠. 찌라시. 일본어에서 안 쓰는 편이 좋으니까 순화하자면 단순히 그냥 소문일 수도 있죠. 예. 검토 한파 없다. 그쵸. 단순 소문.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은행 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퍼도 그건 나쁘지 않네요. 예, 퍼도 그렇게 좀 나쁘진 않은 편이고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요. 150% 정도 이제 그때부터 됐을 때 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느낌이니까요. 당자가 좀 줄었고요. 유동성이 좀 줄었네요. 유보는 퍼센테이지는 늘어가지고 그래도 좀 아직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팔았고 기관은 샀네요. 약간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다음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카카오 같은 약간 그 다각화 경영 뭐 분야별로 뭐 뱅크든 뭐 소셜 뭐 네트워크 SNS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전체적으로 진행한다면은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확실히 조금 좀 눈여겨보기는 해야겠네요. 이런 뭐 제주은행 뭐 인수한 바 생각한 바 없다라고 해도 어디 다른 그러니까 제주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도 보이긴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 뭐 요즘에 보면은 그 외국에서 이런 뭐 소셜 서비스라든가 여타 기타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뭐 FX 마진이든 어떤 ETF 펀드든 뭐 주식 거래, 해외 주식 거래, 그 국내 주식 거래 이렇게 하는 그렇게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대형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뭐 금융 쪽을 관련해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카카오는 지금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뭐 증권사랑 연계해서 하고 있죠, 지금. 그때 카카오 뱅크 들어가니까 뭐 주식 관련해서 뭐 이야기 하던데 해외 주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이버도 이러한 약간 당근 같은 거를 뺏기기 사탕을 뺏기기 힘들 좀 싫겠죠. 오히려 이쪽 경쟁하면서 경쟁력을 좀 높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아차는 넘어가고요. LG 생건 많이 올랐어요. LG 생건 많이 올랐고 포스코, LG전자, 포스코 올랐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SK 계열사가 아니라 SK 회사 그 자체 주식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 SK 뭐 디스커버리, SK 가스, SK 증권, SKT 텔레콤 등등 SK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굉장히 다양히 있어서 하이닉스도 있죠. SK 하이닉스, 네트워크스 등등 SK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LG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더 LG 쪽에 투자하는 게 LG 이쪽 보통주에 투자하는 게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 그 위험 분산 해칭 하는데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 IT 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감도 있긴 하는데 생건도 있고 LG 생건, OTT 쪽도 있고 LG 전자, LG 화학도 있고요. LG 하우시스도 있고 LG 상사도 있고 이노텍도 있고 뭐 통신도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오히려 포트폴리오 LG를 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편이 LG만 해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SK보단 LG를 포트폴리오 하는 편이 낫다. 근데 저는 LG를 안 샀어요. 좀 더 내리면 살라고요. 했어. 지금 이거까지 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볼 만한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딱히 뭐 삼성 쪽에서 그때 리스크 어제 리스크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주가 방어를 잘 한 편이었고 오늘 그 하락을 잊어버릴 정도로 상승을 충분히 한 편인 것 같아서 그리고 내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좋아 보이네요. KTNG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락할 수 있는 면이 약간 남아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이 약간 매도를 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면은 개인은 약간 그나마 좀 매수세가 보이긴 했겠네요. 네, 개인 매수세가 보이긴 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운영 쪽의 문제는 좀 오히려 운영 리스크를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 않나. 이 정도 금액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지 않나. 퍼수치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여기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케미칼 롯데 넘어가고요. 롯데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롯데 전체적으로 리츠 빼고 상승했네요. 저는 솔직히 롯데리츠 그때 롯데리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하이마트가 특히 많이 올랐네요. 하이마트 많이 오르고 롯데 쇼핑 좀 눈여겨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케미칼 화학은 넘어가겠습니다. 롯데 칠성 좋고요. 롯데 지주는 이거 700원까지 오를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학 정밀화학 넘어가고요. 푸드 또 3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33만 9천원에서 마감을 했네요. 간단하게 봤고요. 다음으로 SK바이오팜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는데 외국인 기관 매도했고 개인이 많이 사들였나 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서 단타 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관은 연일 매도하고 있네요. 매수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했다는 거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단타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호가창으로 봤을 때 매도하는 게 훨씬 더 많네요. 잔량을 봤을 때 호가 전체 단위 말고 호가 10단위 5개 단위 봤을 때 매수가 많긴 하네요. 예, 다섯 개 봤을 때 매수가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 상승장에서 하락을 겨우 면했고 이제 중간 정도 갔는데 내일 아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타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단타하기 괜찮아 보이네요. 아까 어, SK바이오팜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아까 금융주 동시에 딱 봤고요. KTNG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차곡차곡 담으면서 어차피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좀 그 자가 면역 상승, 면역 질환 같은 거, 면역력 상승에 뭐 인삼, 홍삼 이런 쪽이 좋다고 해서 아마 KTNG가 한국 담배 인삼 공사니까 이러한 좀 호재를 톡톡히 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는 매수했고요. JP 모건에선 팔았네요, 오늘. 다음으로 넘어가서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고요.
CJ 제일제당 지켜볼만 합니다. 충분히 지금 가격도 메리트는 있는데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KT도 눈여겨볼만 한 직업이고요. 직업이 아니라 종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좋아 보입니다. 항공은 솔직히 넘어가겠습니다. 저 항공은 지금 아직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 설명드렸죠. 타이거랑 코덱스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도 쭉 봐야 할 종목이고요. 아모레 많이 올랐네요. 아모레가 전체적으로 올랐나 봅니다. 이거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화장품 K 그때 코스메틱 말씀드렸었죠. 예,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콜마는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콜마도 올랐네요. 근데 솔직히 이 가격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모레 G보다 아모레 퍼시픽이 더 많이 올랐고요. 이건 좀 비싼데 이거 아모레 G는 그래도 좀 살만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주가의 절대적 그 주가 정량적 그러니까 양적으로 봤을 때 22만 3천 원이 더 비싸니까 이거보다 이걸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주가 창을 봤을 때 이 지금 아모레 G가 아모레 퍼시픽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 수치라던가 아니면 성장성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한통운 넘어가고요. 케미칼까지 봤나요? 약품 넘어가고 키움증권 눈여겨볼만 하죠. 다음으로 롯데쇼핑 롯데 넘어가고요. CJ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기관에서는 그래도 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네요. 매도세가 전보다 적어졌죠. 공매도 현황을 이거 좀 볼까요? 공매도도 많진 않고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바뀌었고 공모채 발행 준비 회사채를 내면은 부채 비율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겠네요. 유불도 괜찮아질 테고 강저가 조금 늘긴 했는데 퍼 수치 좋네요. 지금 들어가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 10만원 선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텔 눈여겨볼만 하고요. OCI 태양광 5,000원 올랐어요. BGF도 뭐 리테일 편의점 그쪽이니까요. 눈여겨볼만 하고 신세계 그래도 선방했네요. 네, 하이트진로도 선방했고 LS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LS가 한번 확 오르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들어왔네요. 장내 매도했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 많이 회복했네요. 그래도 퍼는 마이너스 나왔나 본데 N/A가 나올까요? 부채 비율 약간 올랐었고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래 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LS가 지금 주가 가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음으로 오뚜기는 눈여겨볼 만하다고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구매하게요, 매수하게요. 다음으로 농심 쭉 지켜보고 있고요. 약간 식품 쪽이 저 같은 주린이들이 투자하기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심, 오리온, 뭐 삼양, 그다음 팔도 있나? 동원, F&B 뭐 등등 해가지고 식품 쪽을 우리가 좀 친숙한 식품 쪽을 좀 투자하는 편이 개인적인 만족도랑 어떤 주가 상승 면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 마치고 넘어가고요. 한국 넘어가고요. 화학 넘어가고요. NHN 네이버와 똑같이 상승했고요. 아, 한정 KPS 100원 올라서 28,200원 마감했고요. 이것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KPS. 근데 지금은 아직 뭐 배당을 받는 배당 일까지 훨씬 지금 대략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뭐 1월도 끝나지 않았죠. 지금 뭐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뭐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측면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콜마 아까 봤었고요. W게임즈 800원 올랐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네요.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임즈 매수라고 써 있는데 퍼스치도 아주 좋죠. CS에서 들어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완전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땐 또 꼭 그렇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정도 뭐 순이익률 20%면 대박인 거죠. 콘텐츠 면에서 봤을 땐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약간 상승의 여력을 남겨두고 있긴 하네요. 예, 상승의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 20일선도 뚫을 수 있겠는데 이평선. 좋아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상승 가능성.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유동성 이거 예측하기 힘들겠네요. 단타를 하실 분들만 W 게임즈에 들어가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네. 칠상 아까 롯데 넘어갔고요. 롯데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LG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CJ, CGV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17,000원, 18,000원, 뭐 많이 쳐봤자 19,000원, 2만원 선 안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뭐 종식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CGV는 솔직히 지금 투자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약간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좀 물리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오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롯데리아 안 살 거고요. 차라리 롯데 하이마트를 사죠. 쿠쿠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상승세 좋고요. 상승세는 좋은데 돈을 언제 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2021년은 아마 그냥 다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소득 크게 없이 이제 뭐 영업 준비하고 이제 뭐 예를 뭐 비유를 들자면
먼지 다 털어내고 뭐 매트 새로 깔고 그 다음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1년은요. 근데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 하고 넘어가고요. 오리온홀딩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아까 항공 얘기했고요. 진에어도 항공이고요. 진에어 항공 넘어가겠습니다. 통화 F&B 말씀 아까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눈여겨볼만 하고요. 삼양홀딩스 보다 차라리 롯데제과를 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롯데가 약간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약간 상승세가 적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롯데가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주가 상승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성장 가능성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은 롯데제과보다 동원 F&B가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펭수 뭐가 펭수랑 광고 뭐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광고를 찍어놓은 거라든가 약간 트렌드 면에서 동원 F&B가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롯데제과는 근데 뭐 팬층이 약간 두껍긴 하니까요. 클래식한 면에서요. 뭐 이런 뭐 개인적인 개별 주식의 어떤 장단점 같은 게 다 딱 두드러지게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동원 F&B도 뭐 참치하면 동원이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제품군이 있지만요. 이런 면을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나이스 눈여겨보고 있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떨어져야 지면 매수를 하고 싶네요. 쿠커홀딩스 보고요. 풀무원 안 살 거고요. 계속 보시는 분들은 왜 풀무원에 대해서 안 살 거라고 한지 아실 겁니다. SPC 삼립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삼양사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화학 넘어가고요. 빙그레 이번에 55,600원이었나요? 7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을 했네요. 어느 정도 하락세긴 했지만 빙그레도 뭐 모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좋아하신 분들은 유제품 이런 거 좋아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죠. 외국인들 많이 샀고 기관도 다시 사자로 바뀌었고요. 근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마음에 들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순이익률도 뭐 따지고 보면 나쁘진 않은데 예전엔 좀 부실했네요. 당좌 비율 좋고 근데 부채를 안 끼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리온도 좋고요. 괜찮네요. 선부터건 말씀드렸고 증권 올랐다고 말씀드렸고 제약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BGF도 눈여겨볼만 하고요. BGF 리테일과 더불어서 볼만 하고요. 약품 넘어가고 교촌 F&B가 많이 떨어졌는데 단타 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에 뭐 사고 팔고 하실 분들은 교촌 F&B에 들어오셔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빠르면 한 3, 4주 늦으면 6개월 이상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단타로 들어오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보다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지나서 기관들 보호 예수도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뭐 약간씩 주가가 약간씩 상승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 기관들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보호 예수 물량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단타 쪽으로만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도 똑같이 올랐네요. 롯데푸드, 롯데 설명드렸고요. 눈여겨볼 만한 거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여기도 넘어가고요. 주린이 제가 보기에 휴비스는 알긴 하지만 팜스코 이거 잘 모르겠고 코오롱 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유명한 것만 알지 어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도 제가 모르는 기업이 정말 많네요. 주린이어서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거 들어보긴 했는데 다음으로 금호 뭐 유명하죠. 근데 딱히 끌리는 기업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으로 딱 눈에 띄는 것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노리코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비싸다. 아직 좀 더 기다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남양유업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해서 네, 국내 증시 마감해서 살펴봤고요. 미국 USD 달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약간 4.5전 하락해서 1102.5원에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니까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USD 달러가. 해외에서 뭐 딱히 볼만한 게 있나요? 다우 떨어졌고 나스닥 떨어졌고 S&P 떨어진 거 보니까 지금 좀 제 등골이 쎄하네요 지금. 야후 쪽으로 좀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렌딩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트렌딩 티커스 보이는 것만 살펴볼게요. 테슬라 테슬라가 엄청 올랐네요. 이 정도면 2%면 많이 오른 거죠. 16달러 16.67달러 올랐고요. 오버밸류도 역시 써있고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앨런 머스크 믿고 사는 주식이라고 느껴지네요. 역시 이건 뭐 테슬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게 주린이인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게 팔아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계속 오르는 게 그리고 계속 오른다는 게 정말 신기해서 아 이거는 그냥 돈이 있으면 사는 주식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애플 오버밸류도 써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애플도 이것도 올해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오랫동안 바라봐야 한다. 페이스북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는 아니죠. 플러그 게임스톱 많이 올랐네요. 39.8달러. 아, 예전에 사뒀어야 하는데 이걸 제가 그때 매수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돼가지고 아쉽네요. 어쩔 수 없죠. 아마존도 약간 올랐고요. JP 모건 체이스 앤 코퍼레이션 JPM도 올랐고요. AMD 하락 면치 못했습니다. 넷플릭스 상승했네요. 줌 비디오도 상승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네요. 네, 좋고 세계 주요 증시 향 마이너스 5.7%, 0.57%, 0.73% 플러스인데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샀던 여기 종목이 제대로 돼 있나? 하인즈가 안 나오네. 크래프트. 크래프트가 이 크래프트가 아닌가? 하인즈. 발음이 하인즈. HE네. HE. 크래프트 더 크래프트 하인즈 컴퍼니.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오버밸류드라고 써있네요. 조금 더 하락하면 좀 더 매수를 걸어두고 싶네요. 인텔. AMD는 아까 떨어졌다고 봤고 인텔도 역시 떨어지네요. 언더밸류도 써있네요. 인텔은 지금 사도 괜찮아 보이네요. 약간 조금 더 아래 단계 매수를 걸어두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5.56 56.9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매수를 걸어둘까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국내 증시를 위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아직 주린이기 때문에 유명한 주식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2021년 1월 19일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시 살펴봤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